삼국시대의 천문학, 일찍부터 발달하다. 삼국시대의 과학과 기술은 일찍부터 농업과 수공업에 기초하여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이었으므로 농업과 관계 있는 천문, 역법 등의 국가적인 관심이 컸습니다. 천문 지식은 농사 짓는 데도 기묘했지만 정치적인 성격 또한 띠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현상을 인간 사회의 정치와 연결해서 탐구하는 유교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천문학은 중국의 과학기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진 문물의 모방 차원에서 중국의 천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천문도는 고분 벽화의 별자리 그림에서부터 석각천문도에 대한 기록까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분 벽화의 별자리 그림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고구려 사람들의 내세관과 당시 사회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고구려 무용총의 별자리는 별을 원으로 표현하고 그 원을 세 개의 선으로 이어 나타내고 있었으며 28수 별자리의 일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별자리이므로 태양과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처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천체를 관측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천문학자들은 고분 벽화의 별자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모두 그려낸 석각천문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천상열차분야 지도가 바로 이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를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권근의 문집 영촌집에는 고구려의 석각천문도가 있었으나 7세기 무렵 전쟁 때 대동강에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종이에 찍어낸 복사본이 남아있어서 그 후에 천상열차분야 지도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4세기 무렵 고구려인들은 이미 별자리 290개, 별 1467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정밀한 천문도를 보유하였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인 도낭성도 갑보는 당대 초기의 것으로 고구려의 천문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를 비롯해서 백제, 신라의 천문 관측에 대한 정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사료에서 볼 수 없는 관측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유럽이나 다른 문명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천문 관측에 관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신라의 첨성대가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천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성대는 신라 제27대 선덕 여왕 때인 서기 630년에서 650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 신라시대의 천문관들이 첨성대 내부를 통해 오르내리면서 꼭대기에 천문 관측기기를 설치하고 하늘을 관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의 인쇄술의 발전을 이어가다. 고려의 과학기술은 신라의 과학기술 전통을 계승하고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은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 인쇄술입니다. 중국이 인쇄술을 4대 발명품으로 내세우지만 활판 인쇄술만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보수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불경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은 705년에 목판 인쇄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입니다. 통일 신라시대에 이러한 인쇄 기술이 고려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고려의 목판 인쇄는 상류 귀족층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기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는 외적의 침입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경을 목판에 새기는 대장경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현재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보관된 고려 대장경은 현종 때 1차로 새긴 대장경이 1232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자 고종 때 다시 만든 것입니다. 판수가 8만여 장이라고 하여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하는 이 고려 대장경의 목판 제작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동아시아의 20여 종 대장경 중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장경 경판의 제작이나 보관 과정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우선 대장경 양쪽에 편목을 끼워 붙이고 내 귀퉁이에 동판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판목이 뒤틀리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판목의 보존고로는 아주 이상적인 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두 동의 장경판전은
그 구조나 건물의 위치가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판목은 옆으로 세워서 차곡차곡 끼워 넣게 만든 판가에 보존하였습니다. 경판고의 구조와 창문의 위치, 판가의 배치, 그리고 경판목을 끼워 넣은 방식까지 독창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고려 목판 인쇄 기술의 발전에 이어 최초의 금속 활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동 활자, 금속 활자의 제작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속 활자는 글자의 크기가 작은 데다가 그 작은 크기의 활자를 똑같은 규격으로 수십 개씩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금속에는 먹이 잘 묻지 않고 금속 표면에 먹을 묻혀 얇은 종이를 밀어내면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고려의 장인들은 이러한 기술상의 난제를 극복하였습니다. 금속 활자를 제조하기 위해 고려인들이 새로 찾아낸 방법은 해감 모래거푸집으로 청동을 부어 만드는 기술입니다. 고려의 기술자들은 해감 모래거푸집을 발명하였고 금속 활자를 써서 인쇄를 하는데 알맞은 유성 잉크, 즉 인쇄용 기름막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1234년 고려 고종 21년에 처음으로 금속 활자로 된 책 상정고금 예문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정고금 예문 50권은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150여 년 후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구한 말에 프랑스 대사관에 와 있던 모리스 쿠랑이 지은 책 한국서지에 수록되어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 후 1972년 세계도서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연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1450년쯤에 나온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보다 수십 년은 앞선 것입니다. 한국은 무구정광대다란 이경과 직지심체요절로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에서 세계 최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중국보다 발전한 천문학, 고려시대의 세계 최초, 최고의 인쇄술.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과학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